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남은 1년 임기 동안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4.7 재보선에서 마치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의 스님과 불자들이 동축법요식과 연합합창제를 받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국난 극복과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쌍계총림 방장을 역임한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49제가 쌍계사에서 공행됐습니다. 사부대종은 대선사에 대한 존경과 추모뿐만 아니라 화합과 정진을 당부한 스님의 생전 유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진각종이 종조이자 한국밀교의 중흥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119주년 기념불사를 공행하고 대종사의 원력을 이어받아 코로나19 극복과 대중교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호랑이의 해악을 담은 석조각 전시회와 아시아의 다양한 불상사진 등을 만날 수 있는 전시 등 치유와 위안의 문화예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남은 1년 임기 동안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4.7 재보선에서 마치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의 절반가량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에 할애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에 대해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 연설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운 정책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지난 보선은 마치 장군 죽비의 가르침과도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선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내용들을 보내고 있다면서 여론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위기를 극복하고 남은 국정과제들을 진전시키며 여법하게 회양할 수 있을지 차기 대선과 맞물린 마무리 행보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분단 76년 특별기획 사진전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원호사 경내 솔바람 명상길 일원에서 오늘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에선 민추본에서 발간한 북한의 전통사찰 도록에 수록된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소장한 문화재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사라진 북한 문화재와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는 유점사, 장안사의 소실점 모습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민추본 부산 지역 본부장인 원호사 주지 정관 스님은 북한이 불교 성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국의 정치권도 현재 경제계를 이끄는 40대처럼 대규모 젊은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다양한 세대, 다양한 주장 등이 나와야 역동성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한국 정치권도 현재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신경제를 이끄는 30대, 40대, 20대를 대거 발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선출직에서도 20, 30대, 40대의 젊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야만 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여권의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이르면 다음 달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국난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발언했습니다. 서귀포 불교계 봉축 법요식과 연합 합창제 소식을 제주 BBS 김종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70리 야외 공연장에 모인 스님과 불자들이 두 손 모아 합장 반배를 올립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귀포시 연합 봉축위원회가 봉축 대보배식을 갖고 코로나19로 지친 사부 대중의 마음에 부처님 자비광명의 빛이 가득 퍼져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대보배식에는 제주도 내 주요 스님들과 고영건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엽 서귀포시의장, 윤도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진행됐고 일반 대중은 유튜브 현장 중계를 통해 동참했습니다. 부처님 소망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을 부르니 그때마다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처님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을 부르니 그때마다 저희들의 괴로움을 소멸해 주시옵소서. 부처님 재앙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을 부르니 그때마다 저희들의 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증명법사로 나선 충곡수열 스님은 세상 여러 곳에서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동체 대비행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법요식에 앞서 서귀포시 연합 봉축위원회의 연합합창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2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합창제에는 정방사 천수천안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천태종 해운사 합창단 등 9개 합창단이 참여해 자비의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합창단을 부득이 합창제를 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합창제가 열림으로써 그래도 이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한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서귀포 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봉축 행사가 축소됐지만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며 희망과 치유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욕불식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불심을 한데 모아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경남 밀양불교 사암연합회가 밀양의 관문인 밀양역 광장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봉축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신도들의 참여 없이 밀양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울수록 깊은 밤일수록 어두운 밤일수록 등불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배워서
이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나가서 우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 함안군 불교 사학연합회가 함안문화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군민 위안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봉축법회는 함안 사학연합회 스님들과 조근재 함안군수, 바우따 합창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재행무상과 제법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불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힘들 때 주의의 용기를 주는 불자의 삶을 실천하여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사학연합회 봉축연합법회는 법회 도량을 건립하는 괴부리운 의식으로 시작돼 봉축법요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쌍계총림 방장을 역임한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49제 막제가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4부대종은 대선사에 대한 존경과 추모뿐만 아니라 화합과 정진을 당부한 스님의 생전 유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산당 해원대종사와의 작별은 향과 차를 올리는 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인 쌍계사주지 영담 스님이 분향과 삼배예를 올리고 대선사를 제단에 모셨습니다. 건당 정계제자인 보광 스님이 공양을 건하며 대선사가 손수 일군 시베지에 맑은 녹차를 올렸습니다. 이어 정계제자인 덕민 스님과 수불 스님이 헌다했습니다. 대선사의 영상 법문을 경청하며 사부대중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해가 다행히 제자인 줄 보았을 때 참으로 부처님을 본다. 그래서 그게 모든 모양다리가 보일 때는 부처님 못 보고 그 모양다리 자체가 전체가 몸으로 보일 때 부처님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고산문중을 대표해 영담 스님이 애끓는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속에는 대선사를 떠나보내지만 영원한 존경과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도 담았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지만 큰 어른 밑에는 큰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든든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래로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아우님들이 있으니 가람수는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평가하십시오. 스님의 유지를 잘 바꾸겠습니다. 이날 범패 근본도량 쌍계사에서 봉행된 49제 의산작법은 대선사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동주 스님과 무형문화재 경제의산 이수자 스님들이 집전했습니다. 열반신 방장 스님께서 특히 저를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이 소리하고 운동을 꼭 좋아하셨어요. 내가 조계종에 첫 번째 어장을 시작했을 때 그 기념 공연을 여기 와서 했습니다. 49제는 새벽 4시부터 한나절 동안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과 신도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BBS 뉴스 박인옥입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봉축 등으로 경내를 환하게 불밝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주말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대승의 삶을 지켜가는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반드시 소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밀교종단 진각종이 종단의 문을 연 종조이자 한국 밀교의 중흥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119주년을 기념하는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를 비롯한 진각종도들은 회당 대종사의 원력을 이어받아 코로나19 극복과 대중교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을 창종한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119주년을 기념하는 불사가 진각종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종단의 최고 어른인 경정정사를 비롯해 서울 교구 스승들과 회당 대종사의 직계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봉축사에서 회당 대종사는 불교를 가장 혁신적이며 실질적으로 개혁한 선구자였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진원 행자들은 회당 대종사의 도전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종조님의 정신으로 대중과 공감하는 종단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며 부단한 정진을 통해 내일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희망찬 진각 100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효명정사는 종조 법어를 통해 시민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 용맹심을 일으켜 육행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라는 고인의 가르침을 일깨웠습니다. 나와 시민과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 덩어리가 되어 대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중심이다. 회당 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는 코로나19의 극복을 발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진각성전의 탄생 119주년 기념불사를 맞아 과거 나라를 구했던 참회와 자주의 이치를 새롭게 되새겨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을 여는 대서원을 실천할 것을 엄숙히 서원합니다. 한국 밀교의 중흥조인 회당 대종사는 1902년 울릉도에서 태어나 1947년 6월 14일 대구에서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내건 신불교 운동을 펼치며 진각종을 창종했습니다. 국내 불교 4대 종단으로 발돋움한 진각종은 앞으로 25년 뒤면 창종 1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119주년 기념불사는 진각 100년을 향한 새로운 발신과 정진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진각종 총인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모다 이사장이자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BBS 불교방송의 라디오 방송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주석 스님은 서울 마포 BBS 본사에서 라디오 스튜디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며 이선재 사장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생방송 스튜디오는 정말 많은 분들과 게스트 분들이 많이 또 출연하시잖아요. 그렇죠. 생방 스튜디오에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면. 전달식에 앞서 BBS 이선재 사장은 주석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지난 14년간 BBS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마음대로 라디오 진행자로 방송 포교와 불교방송 후원에 큰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호랑이의 해악을 담은 석조각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아시아 전역에서 찍은 불상사진에 반가사유상 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전시회도 눈길을 끄는데요. 치유와 위안의 문화예술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호랑이의 해악을 담은 석조각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남양주 봉선사는 석불조각가 오채원 작가의 초대전 해시붓다 해피타이거를 개막해 오는 8월 31일까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사방불과 대형 미륵불 등은 화강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중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돌석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이게 몸에 이제 흙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조각가는 이렇게
몸에 묻은 흙을 이렇게 그냥 털어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돌 속에 계신 부처님 모습이 그냥 그렇게 살아 나오시거든요. 봉선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상처받은 불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부처님 손을 만져도 되고 부처님과 눈맞춤하면서 부처님 염화미소를 마음껏 느끼시고 함께 사진도 찍으시면서 호한 마음에 환한 등불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김승영 설치작가의 전시회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의 자연 풍경에서부터 설악산 신흥사 가부자산과 라오스,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찍은 불상 사진들. 마이클 케나가 1987년부터 30년 동안 불교의 기원을 공부하면서 촬영한 작품 28점입니다. 벽에 걸린 사진 작품들 가운데 김승영 설치 작가의 반가사유상 조각이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일상을 경계해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단단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픔 안에는 기쁨도 있고 그와 반하는 여러 감정들이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통해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든가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 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끼들을 넣어서 그 상처들을 보듬어 주고 싶었어요. 이번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공근의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가상현실 VR과 3D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로 드러난 조선시대 육조거리 흔적 등을 일반인 200명에게 공개합니다. 현장 공개는 오는 21일에서 29일 하루 2차례씩 이뤄지며 1회당 12명씩 신청 순서대로 관람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달 말 광화문 광장 문화재 발굴 과정과 육조거리 모습 등이 담긴 온라인 영상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하는 2021 DMZ 콘서트가 오는 22일 저녁 7시 온라인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렛츠 DMZ 평화예술제 다시 평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 세계인이 음악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소방청은 사라져가는 소방 역사 유물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소방 유물 수집과 기증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기관과 의용 소방대에 산지한 소방 관련 서적과 사진, 장비 등 유물을 조사 수집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증 운동을 전개하며 기증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해 영구 보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 분야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미술과 조각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문화예술 작품들의 향연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